안녕하세요. 문리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한국사 전공자나 전문 강사가 아닙니다. 그저 한국사가 너무 방대해서 시작부터 막막했던 기억이 있었고, 그 때문에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을 조금이나마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어떤 부분에서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약 깊이 있는 강의를 원하신다면 이 채널은 아닙니다. 다른 훌륭한 한국사 전문 강사분들의 강의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볼까요? 오늘은 선사시대부터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요약 정리를 3초 캡처 타임을 하고 설명과 암기 방법 이렇게 쑥 하고 마지막에 최종 훑기 순서로 진행되니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3초 캡처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파트 공부할 때 이것만 외웠어요. 여기서 뭐 더 추가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구석기 시대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구석기 시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춥습니다. 추우니까 가죽 옷으로 갈아입어야겠죠? 근데 배가 고파요. 사냥을 해야 되는데 무기가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바위가 무기가 됩니다. 어머, 바위가 너무 커요. 바위를 주먹만한 크기로 쪼개서 사냥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짐승과 1대1로 싸우기에는 인간이 너무 약한 거예요. 팔도 짧고 전체적인 피지컬이 그냥 부족한 거죠. 그래서 뭐 막대와 돌을 이렇게 합쳐서 무기도 만들고 해서 이제 나보다 큰 동물들을 이제 기선을 제압하고 사냥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도 1대1은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먹잇감들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다 같이 이동을 해요. 이게 정착이 불가능하니까 동굴이나 막집같이 이제 간단한 집으로 이제 거주를 했어요. 그래서 구석기는 동굴 막집에서 살았고 우리들이랑 같이 이동하면서 사냥을 했어요. 근데 사냥은 주먹도끼, 집게, 쓴배 찌르개 이런 같은 뗀석기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시험에서 생소한 돌 이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서 뭔가 그 돌 느낌이 막 꽉, 짝! 막 약간 이런 우락부락한 느낌이 나면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빙하기가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빙하기가 끝이 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풀, 꽃, 작은 동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말은 농사랑 목축이 가능해진 시대가 된 거죠. 근데 벼농사는 아직이에요. 곡식은 맞는데 벼농사는 아닙니다. 앞에 강도 있고 뒤에 산도 있고 옆에 밭도 있고 날씨 좋고 그럼 뭐 할 거예요? 이제 거기서 살아야죠.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 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움집을 짓습니다. 움집은 땅을 이제 조금 깊게 파서 반지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깊게 파서 불을 피우거나 아니면 곡식을 이제 안에 흙 안에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구조 형식이에요. 곡식은 이제 뭐 갈돌, 갈판 이런 걸로 빻아요.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에 담아서 그 바닥에 냅다 꽂아서 이제 썩겠죠. 그리고 이게 약간 저만의 뇌피셜인데 이 빗살무늬 톡이 가까이 보면 빗살 이렇게 무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뒤집어 보면 약간 움집 같지 않나요? 약간 움집의 지푸라기랑 약간 이런 걸 구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저만의 뇌피셜이니까. 그 다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구석기 시대 때 털 가지고 입고 있었잖아요. 그니까 이제 곁담파크 이제 개장되는 거예요. 이제 덥고. 그래서 식물을 활용해서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제 뼈바늘도 이제 동물뼈 그걸로 활용해서 실을 짜고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의 상상이지만 신석기 시대 때 린넨 파션이 이제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리하면 신석기는 움집을 짓고 농사와 목축을 하며 갈판과 갈돌로 곡식을 빻아 빗살무늬 토기에 저장을 하고 또 이제 가락바퀴랑 뼈바늘을 사용해서 식물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청동은 구리랑 뭐 주석이랑 뭐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든 금속인데요. 그게 좀 많이 귀했다고 합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고조선이 세워집니다.
청동기와 고조선을 함께 묶어서 기억하세요. 청동기 시대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벼농사의 시작입니다. 반달 돌칼로 뼈를 수확했죠. 이 반달 돌칼이 이제 구멍이 2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끈을 묶어서 손을 잡고 벼를 이제 슉슉 이렇게 자르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벼도 이제 쌓고 쌀도 많아지고 하겠죠? 이제 그 벼농사의 시작으로 계급 사회가 생겼어요. 쌀을 많이 가진 사람이 곧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대빵이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동도 너무 귀해서 제사용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비파형 동금 쫙 들고 청동공을 탁 차고 제사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분이 뭐 죽으면 고인돌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빗살무늬 톡이랑도 달라요. 신석기 때는 이제 뾰족해서 냅다 땅에 팍 박았는데, 청동기 때는 바닥이 평평해서 혼자 설 수 있어요. 청동기 시대의 고조선인데요. 고조선은 이제 청동기 때 나온 최초의 국가예요. 그리고 단군 왕검에 의해 세워졌어요. 그 단군 왕검 아시죠? 어렸을 때 막 우리 삼국유사 상사기 거기에 막 곰과 호랑이, 마늘, 쑥 그 단군 할아버지 그분 맞습니다. 단군은 제사장을 의미하고요. 왕검은 정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단군 왕검이라고 하면 그 한 사람을 의미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을 뜻하는 명칭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조선에는 강력한 왕권이랑 뭐 관리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팔조법 같은 경우는 뭐 살인자는 즉시 자형에 처한다, 뭐 남이 다치게 한 자는 국직을 보상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팔조법만 알면 돼요. 그래서 고조선 때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나오고 당,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설치되어 고조선이 발전되었어요. 사실 제가 한국사의 막막함을 여기서부터 느꼈거든요. 정확히 저 상대부 장군부터 느꼈어요. 저 부왕, 준왕, 당군왕건, 상대부, 장군, 팔조법은 무조건 외워야 되거든요. 저 키워드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지 하면서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외울 수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어이없을 수 있겠지만 어이없긴 하실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고조선 소개팅 암기. 앞에 한 소녀가 있어요. 그리고 단군왕검이 걸어와요.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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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소개팅 상황이에요. 여자가 눈을 열어요. 스르르르. Open your eye. 부준씨? 단군왕검이라고 들었는데 대장군상이시네요. 혹시 지금까지 재산은 어느 정도? 8조. 네. 이렇게 외우면 조금은 들어갈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할까요? 부준씨? 단군왕검이라고 들었는데 대장군상이시네요. 재산이 8조? 이게, 자, 봅시다. 부준씨, 부왕, 준왕, 당군왕검. 자, 대장군상, 대부, 장군상. 자, 상대부 장군이죠? 그리고 8조, 8조법이에요. 자, 이게 전부 안 들어가도 그 흐름을, 그 느낌을 기억하시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뇌에 들어가요. 자, 다시. 부준씨? 단군왕검이라고 들었는데 대장군상이시네요. 재산이 8조? 네. 그래서, 현타가 조금 왔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반달 돌칼로 벼농사를 하고, 벼농사 시작으로 계급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대빵은 비파형 동검과 청동거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쫙 제사복을 입고 나중에 죽으면 고인돌에 묻히고 민무늬 토기나 미송리시 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쫙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부준씨? 단군왕검이라고 들었는데 대장군상이시네요. 재산이 8조? 네. 철기 시대는 철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그리고 세형동검도 있습니다. 근데 세형동검이 철로 만든 검은 아니에요. 청동으로 만든 청동검입니다. 그럼 왜 철기 시대인데 왜 철이 아니지? 이것도 저의 뇌피셜인데요. 대장이 느는데
모두가 똑같은 걸 쓰는 재료로 한다? 간지가 안 나죠. 리미티드 에디션 느낌으로 스페셜한 걸 해야 약간 위상도 높아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재료를 청동으로 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명도전, 반량전 같은 중국 화폐로 중국과의 교류를 했어요. 근데 여기 사진에 보듯이 화폐가 조금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 파란색 글씨 있죠. 명도전, 반량전. 그거랑 화폐 모양이랑 딱 보면 그 맛있는 핫도그집 아시죠? 브랜드 있는? 거기가 생각이 나서 그걸로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철기 시대 위만조선으로 이어집니다. 고조선에서 위만조선으로. 아까 부준씨 할 때 그 준왕 있죠? 그 위만이 그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과 진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했어요. 이제 저의 상상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한나라가 위만조선한테 말하는 거죠. 예, 위만조선아. 우리는 진나라에 사과가 필요해. 그래서 너희가 구해다 줘. 돈 지불할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위만이 진나라한테 물어보는 거죠. 사과 얼마야? 진이 말하죠. 500원. 그리고는 500원에 구매하고 한나라한테는 사과 5,000원이야 라고 하고 바가지를 된당 씌우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가 화가 나서 한무제라는 사람이 왕검성을 공격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위만 손자 우거왕 때 이제 함락이 되고 시간이 또 좀 지나서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거왕 우고 멸망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 이제 가보겠습니다. 위만조선이 무너진 뒤에 흩어진 세력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시간이 지나서 여러 나라로 발전을 했어요. 순서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순으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억지로 끼워보면 나름 S자 모양이 되어서 이렇게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나라를 구분하는 핵심은 군장국가냐, 연맹왕국이냐 인데요. 군장국가는 한 지역의 짱이 다스리는 거고요. 연맹왕국은 여러 지역의 짱들이 모여서 왕을 뽑는 거예요. 근데 연맹왕국은 왕의 힘이 약해서 왕이 잘못하거나 날씨로 농사가 잘 안 되면 쫓겨나거나 죽이기까지 했어요. 또 여러 나라 이제 각 나라에는 제천 행사가 있었어요. 제천 행사는 추수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인데 제천 행사의 이름이랑 몇 월에 하는지 꼭 외워야 해요. 그러니까 영상 잘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부여로 가보겠습니다. 부여도 연맹왕국이었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4개의 부족이 있었어요. 각 동물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부족들은 동, 서, 남, 북, 4방향으로 나뉘어서 사출도라는 행정체계를 맡았어요. 부여 지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땅이 넓어요. 땅이 넓은데 대신에 너무 추워요.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농사 대신에 목축을 했는데 12월쯤 되면 더 춥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냥을 해서 제천 행사를 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여 같은 경우는 제천 행사가 12월에 열어요.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렇게 등등 할 때 부여만 12월이에요. 12월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12월이면서 영고라고 해요. 부여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순장풍습이에요. 주인이 죽으면 함께 무덤에 묻히는 아주 무서운 제도죠. 그리고 일책시비법이랑 형사치수제가 있어요. 근데 이 일책시비법이랑 형사치수제는 고구려랑 같이 공통된 거예요. 일책시비법은 한 번 잘못하면 12배를 배상하는 법이고요. 형사치수제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부여의 키워드는 제천행사, 영고, 12월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리고 순장이에요. 그래서 부여는 마, 부석순, 저 놓고 이런 느낌으로 마, 부석순, 저, 우구로 했어요. 마, 마가, 부, 부여, 석은 없어요. 순, 순장, 저, 저가, 우, 우가, 구, 구가 이렇게 했어요.
제천 행사 같은 경우는 최태성 선생님께서 부영고 이거는 안 잊혀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확장되면 아까 부여가 부영고 하고 12월이었죠? 근데 12, 12 넣어도 해서 일책 12법 그리고 옆에 형수 내거 하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는 고구려도 함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구려도 부여처럼 연맹왕국이었고 역시 추운 나라였어요. 고구려는 상가, 대가, 고추가라는 관리들이 있었고 이들이 이제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는데 이거를 제가 회의라고 해요. 또 추우니까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고구려는 싸움의 민족답게 옆나라 옥저 동해를 가서 뺏어요. 그래서 부경이라는 창고에 이제 저장을 했어요. 집집마다 하나씩 운영했대요. 고구려 제천 행사는 10월이에요. 참고로 부여는 12월이었잖아요. 근데 부여 빼고 모든 건 다 10월이라고 일단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고구려는 10월. 그리고 동맹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고구려는 의리 하니까 동맹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서옥제도 있었는데요. 서옥제는 일명 대릴사위제라고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어요. 딸 있는 집에 대릴사위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다시 돌아오는 방식이에요. 고구려에서 외워야 될 키워드라고 하면 동맹 10월이죠. 그리고 상가, 대가, 고추가, 그리고 제가회의, 그 다음에 서옥제, 그리고 부경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회의는 일단 안 외웠어요. 제가회의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제가회의는 패스. 그래서 저는 고구려를 외울 때 상대가 테토녀, 구경 좀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가 테토녀인데 구경 좀 하자.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했어요. 상대가 테토녀, 구경 좀 하자. 상대가, 상가, 대가, 고추가. 테토녀, 테토녀는 서옥제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또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이제 서옥제랑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럼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외웠어요. 그 서옥제가 남자가 이제 여자 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상상으로 고구려가 싸움의 민족이니 테스토스테론이 조금 잘 흐를 것 같아서 남편 내 집으로 들어와 약간 박력 넘치는 여자를 상상해서 테토녀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구경 좀 하자. 이거는 이제 구경 좀 하자. 이런 느낌으로 부경, 약탈 참고 이거를 부경 좀 하자로 기억했어요. 고구려 끝. 옥저와 동해는 군장 국가였고 군장은 읍군 삼로였어요. 해산물도 풍부하고 땅도 좋아서 고구려가 아주 많이 뺏었어요. 특히 옥저가 진짜 많이 뜯겨서 제천 행사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옥저는 제천 행사를 못 외워요. 여기도 이제 조금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어요. 오히려 고구려랑 아예 반대되는 느낌의 풍습인데요. 민며느리제라는 풍습이 있어요. 이 어린 여자아이가 예비 며느리로 이제 픽 돼가지고 거기 이제 남편 집으로 가서 집안일을 하고 나중에 결혼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가족 공동 무덤이라는 게 있었어요. 죽은 사람 뼈를 모아두고 새 시신을 이제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이제 묻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옥저는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 무덤 해서 민가옥 이렇게 배웠어요. 민가옥 하면 약간 그 조선시대 그 집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민가옥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읍근 삼로를 어떻게 외우나 하니까 앞글자 따니까 읍삼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없어 이런 느낌, 읍삼 이런 느낌이 나서 민가옥, 읍삼 약간 집 없다 아니면 민가옥, 제사 읍삼 이렇게. 그래서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무덤, 옥적, 뭐 제사, 읍삼 해서 읍근 삼로 이렇게 외웠어요. 옥적 끝. 동해에 가겠습니다. 동해도 옥저랑 마찬가지로 군장국가였고 고구려에게 많이 빼앗겼지만 옥저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했어요. 동해의 제천 행사 역시 10월이었고 무천이라고 해요. 동해에는
중요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책화라고 해요. 그게 각 부족마다 구역이 있어요. 남의 땅을 함부로 침범하면 이제 벌을 받는 그런 거예요. 또 족외혼이라고 이제 같은 씨족끼리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다른 씨족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저의 느낌? 그냥 보면서 혹시 이게 약간 고구려한테 침범을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소유욕에 대한 불안도가 조금 세져서 이런 현상이 생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동해 특산물에는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있어요. 단궁은 활, 과하마는 뼈다리말, 그리고 반어피는 물범 가죽이 있어요. 그래서 동해에서 외워야 될 키워드는 똑같이 10월, 무천, 이게 제천 행사 이거죠. 그 다음에 읍군, 삼로, 단궁, 과마, 반어피, 그리고 책화가 있는데요.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동해를 이렇게 외웠어요. 동무, 단과반 책 10권 있어? 읍산, 여기서 동무는 동, 동해, 무, 무천. 단과반은 단, 단궁, 과, 과하마, 반, 반어피예요. 그리고 책 10권, 책, 책화, 10, 10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읍삼, 당연히 읍근 삼로예요. 그러면 아까 족외혼도 있는데 그거는 왜 안 외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족외혼이 뭔가 안 외워도 당연히 이런 현상이 뭔가 연결될 것 같아요. 족외혼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그 문제 속에서 알아서 스며들 거예요. 이거 그거 단어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만 가보겠습니다. 사만은 땅이 좋아요. 농사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먹을 것도 풍부해요. 그래서 제천 행사가 10월뿐만 있는 게 아니라 5월에도 있어요. 유일하게 딱 2개 계절제 해서 5월, 10월 2번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점. 나머지 다 10월. 그러면 부여 12월이었죠? 그리고 사만. 여기서 5월 추가만 해줍니다. 사만도 마찬가지로 왕이 없고 군장이 다스렸는데 그래서 재정 분리 사회예요. 그래서 정치 지배자는 그러니까 정치 대빵은 신지읍차 그리고 종교 대빵은 천군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담당 지역이 소도라고 해요. 거기가 이제 신성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죄인도 체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떼가 있는데 그 표시가 이제 소도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를 보여줘요. 그래서 사만에서 외워야 되는 거는 계절제 5월, 10월, 그리고 신지 읍차, 천군 소도 이렇게 외웠어요. 변한 지역에 철 생산을 해요. 그래서 요번에 신곡도 나오고 예쁘고 노래도 잘 부르는 연예인 신지 언니 있죠? 신지님께서 무거운 철을 들다가 너무 무거워서 으차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건 포도 못 들겠군 이라고 했어요. 자, 해석 갑니다. 자, 신지님, 신지. 아까 신지 읍차 있었죠? 신지. 그리고 철은 변한 지역. 그리고 읍차. 아까 신지 읍차. 정치 쪽이었죠? 그리고 포도 못 들겠군 할 때 소도. 아까 신성 지역. 못 들겠군. 천군. 종교 대빵입니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한국사가 참 힘들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억지 암기 들어가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함께 무리지어 이동하며 사냥하고 움집이나 동굴에서 먹고 자고 싸고 합니다. 거기서 사냥 무기는 돌로 활용한 도구였어요. 막 찍어. 신석기는 날씨가 따뜻해서 집을 짓고 앞에 가축도 기르고 농사도 하면서 그 곡식을 돌로 갈고 빻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빗살무늬 토기에 넣어서 냈다 자기 집 땅에 박습니다. 그리고 고정해서 먹는 거죠. 그리고 너무 더워 이제. 덥고 이제 하니까 이제 곁담파크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로 이제 따서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활용해서 이제 가볍게 옷을 입었습니다. 제 상상으로는 이제 최초의 린넨 패션이지 않을까 싶어요. 청동기 시대에는 반달돌칼로 벼농사를 할 수 있었고
이제 누가 많이 갖고 있냐 이러면서 계급이 나눠지고 거기서 이제 대빵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높은 사람이 비파형 동거원 같은 거를 이제 제사 때 이제 쫙 멋있게 들고 사용을 하고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거대한 고인돌에 묻혔어요. 그리고 빗살 무늬와 다르게 이제 토기들이 자기 스스로 이제 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고조선이라는 최초의 나라가 생겼습니다. 자, 외웁시다. 도준씨? 단군 왕검이라고 들었는데 내장군 상이시네요. 재산이 8조? 네, 철기로 가겠습니다. 철이 발달하니 철제 농기구가 있고 세형동검이 있었습니다. 세형동검은 철이 아니라 청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국 화폐가 발견되면서 중국과 교류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기억하세요. 그 맛있는 핫도그를 생각하세요. 파란색 케이크. 그리고 철기 때 위만조선이 수용됐어요. 위만은 진과 한 사이에 중개무역을 하다가 바가지 씌운 걸 들켜가지고 한나라가 이제 왕검석을 공격했어요. 한무제. 그 바가지는 제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한무제니까 한나라 이렇게 생각합시다. 또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건 제 기억 속 합리화입니다. 그리고 우고왕이 함락되고 멸망되어서 나중에 여러 나라들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역사적 사실 그대로 아닙니다. 이게 진짜 역사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 나라에선 제천 행사를 했는데 부영고만 12월이고 나머지는 다 10월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옥저는 고구려 때문에 제천 행사가 없어요. 사마는 5월 추가합니다. 제천 행사 끝. 부여갑니다. 부영고 12월. 그리고 너도 12 일책 12법. 그리고 형수 내거 하자. 그리고 이건 고구려와 똑같습니다. 자, 나머지 마, 부숙순, 전누고 마가, 부여, 석 없습니다. 순장, 저가, 우가, 부가. 그 다음 고구려. 고구려는 뭔가 기가 세요. 을이 있을 것 같아서 제천 행사는 동맹. 그리고 당연히 10월이겠죠. 그리고 암기. 상대가 대토녀. 구경 좀 하자. 상대가 대토녀. 구경 좀 하자. 상대가 상가, 해가, 고추가, 대토녀, 서욱제. 남편 들어와. 구경. 창고입니다. 약탈창고. 그 약탈창고 누구한테서 뺏었는가? 일단 옥저 갑니다. 옥저. 민가옥 제사 읍상.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무덤. 옥저. 제사는 읍긍 삼로. 민가옥 제사 읍상. 동해 갑니다. 자, 동무 단가반 책 10권 있소? 읍상. 동해 우천 단궁 과마 반어피 책화 10월 소 읍궁 삼로입니다. 자, 사만 가겠습니다. 사만은 마, 진, 변 중에 변한 지역에 철이 풍부하고 생산을 해요. 그래서 예쁜 신지 언니가 무거운 철을 들고 그리고는 여기 서도 못 들겠군. 자, 신지, 철 그리고 읍차, 소도 못 들겠군 할 때 천군. 네, 오늘 선사시대부터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내용만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